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아. 분명히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상사랑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근데 그 순간부터 업무가 손에 안 잡히고 자꾸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으로 되감기를 하게 돼. 아니면 이런 적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한숨을 자꾸 쉬고 눈빛이 어두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줄어들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무거운 거야. 분명히 내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친구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얹힌 것처럼. 연인이 조용해졌을 때도 그렇잖아. 평소랑 다르게 말수가 줄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표정. 그 순간부터 나는 상대방의 표정을 계속 관찰하게 돼. 목소리 톤은 어때? 문자 답장이 늦어지는 건 아니야? 혹시 나한테 뭔가 서운한 건 아닐까? 그러다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왜 이러지? 별것도 아닌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 사연자 닉네임은 투명인간 같은 나야. 쌤,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도 아니고 딱히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항상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날 누군가의 감정을 흡수한 날이에요.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팀장님이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에요. 팀장님이 저한테 뭔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굳어 있고 말이 짧아지고 키보드를 좀 세게 치는 것 같은 날이요. 그러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계속 돌려봐요. 아까 보고서 형식이 잘못됐나? 어제 회의에서 내가 말 실수한 게 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게 안 사라져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애가 있어요. 연애도 안 풀리고 직장도 고민이 많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저도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제 삶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 걱정이 되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무서운 건 이게 저만의 감정인지 남한테서 온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은 건가? 그게 헷갈려요. 그리고 그게 헷갈릴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 것 같아서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나 잠깐 멈췄어.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이걸 주변에 말하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공감 능력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남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그 두 가지 반응이 다야. 근데 두 반응 다 사실은 별로 위로가 안 되잖아. 첫 번째는 칭찬인데 내 고통은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의지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냥 신경 꺼 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언니,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내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쓰인 부분이 있어. 팀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아?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 피고도 나, 검사도 나, 판사도 나. 근데 죄목이 없어. 그래도 재판은 계속돼. 그리고 친구 이야기. 친구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는데 내 삶은 나쁘지 않다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야. 내 삶이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 그 질문이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아직 이 현상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나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 예전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우울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같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거든. 내 일도 잘 되고 있었고 특별히 힘든 것도 없었는데. 근데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무거운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무거워지고. 그때 나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든 건가 계속 헷갈렸어. 지금은 알아. 그게 뭔지. 있잖아. 이 현상에 이름이 있어. 감정 전염이라고 해. Emotional contagion. 말 그대로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야. 이걸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엘레인 해트필드라는 심리학자야. 196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 심리학은 주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득되고, 어떻게 태도를 바꾸는지 이런 걸 연구했어. 근데 해트필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생각 때문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옮겨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 그리고 밝혀낸 거야.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신경계 수준에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감기처럼 나도 모르게 옮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인간 같은 나 언니가 팀장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는 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언니의 뇌가 팀장님의 신호를 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생각하기도 전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뇌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 1990년대에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진짜 신기한 발견이었어. 원숭이가 포도를 집어먹을 때 활성화되는 뇌 뉴런이 있잖아. 근데 그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포도를 집어먹는 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똑같은 뉴런이 활성화되는 거야. 직접 한 게 아닌데, 본 것만으로. 이게 인간에게도 있어. 누군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의 통증 처리 영역이 활성화돼. 누군가 슬픈 얼굴을 하면 우리 뇌도 슬픔을 처리하기 시작해.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야. 마치 거울처럼.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팀장님의 굳은 표정을 봤을 때 언니 뇌는 이미 그 표정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표정이 언니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야.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 표정만이 아니야. 목소리 톤, 호흡 속도, 몸의 긴장 상태. 이 모든 게 신호야.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신경계 상태를 감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신경계가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해. 실제로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심박수가 동조된다는 거야.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심박수도 변해. 이건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이야기야. 신체 수준에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 근데 언니, 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질까?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 거울 뉴런의 활성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 어린 시절 환경이야. 어릴 때 집 분위기가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잖아.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주 싸우거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집.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어른의 감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해. 지금 엄마 기분이 어때? 아빠가 화난 건가? 내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게 반복되면 뇌가 그 패턴으로 발달해. 타인의 미묘한 감정 신호를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감지하는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거야. 그 환경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었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거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신경회로는 그대로야. 팀장님이 키보드를 조금 세게 치는 것만으로도 언니 뇌가 경보를 울리는 건 어쩌면 그 오래된 회로가 작동하는 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언니가 약한 게 아니야. 언니의 뇌가 언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발달한 거야. 그때는 필요했던 능력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과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지.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카톡 답장이 평소보다 조금 짧게 왔어. 그냥 응응 이런 거. 그러면 그 두 글자 가지고 밤새 분석하는 거야. 화난 건가? 나한테 서운한 건가? 바쁜 건가? 근데 사실 상대는 그냥 밥 먹으면서 급하게 답장한 거였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두 글자에서 감정을 읽어낸 거야. 그리고 그 감정이 나한테 옮아온 거야. 이것도 같은 거야. 아니면 SNS 볼 때. 친구들이 올린 밝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분명히 내 삶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보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 이것도 감정 전염이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글이랑 이미지만으로도 감정은 옮겨와.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게시물을 많이 보여준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더 부정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 감정을 만들고 있어.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 배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때 나도 같이 먹먹해지는 거.
그 배우는 연기하는 건데 내 뇌는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야. 거울 유런이 허구와 현실을 구분 못하거든. 그냥 표정을 보면 반응해. 그리고 이건 좀 더 깊은 이야기인데 가족 중에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 전체가 영향을 받아.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 공기가 달라져. 그게 신경계 동조야. 한 사람의 신경계 상태가 공간 전체에 퍼지는 거야. 그럼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볼 수 있어. 솔직히 말할게. 이걸 안다고 당장 감정 전염이 멈추지는 않아. 팀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게 아니야. 친구가 힘들어도 나는 멀쩡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지금까지 언니는 그 감정이 오면 그게 언니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이제는 잠깐 멈출 수 있어. 아, 지금 내 신경계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봐볼게. 이게 내 감정인가? 아니면 옮아온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게 사실 엄청난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언니는 그 감정이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 그 감정이 언니가 됐어. 근데 이제는 그 감정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야.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자리. 감정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보는 거.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해.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라고.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이 그거거든.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거야. 감정 전염도 마찬가지야. 옮아오는 건 막을 수 없어. 근데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할지는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거야. 팀장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건 팀장님의 일이야. 그게 언니 때문이 아닐 수 있어. 아니, 아마 아닐 거야. 친구가 힘든 건 친구의 삶이야. 언니가 다 짊어질 수 없어. 연인이 조용한 건 연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언니가 다 해결할 수 없어.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반대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곁에 있어줄 수 있어.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짊어지면 나는 소진돼. 그리고 소진된 사람은 결국 곁에 있어줄 수 없게 돼. 아니면 있어주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는 지쳐서 분노가 쌓이거나. 건강한 경계가 사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역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감정 전염에 민감하다는 건 언니의 공감 능력이 그만큼 깊다는 거야. 이건 진짜야. 이 능력 자체는 아름다운 거야. 다만 이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아직 배우는 중인 거야.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도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배워야 하잖아. 언니는 약한 게 아니야. 자신의 강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인 거야. 투명인간 같은 나 언니한테. 언니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오래 남아. 언니는 있어. 분명히 있어. 다만 지금 너무 많은 감정들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언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그 감정들이 다 언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언니 감정이 어딘지 헷갈리는 거야. 이제 조금씩 물어봐. 이 감정 어디서 왔어? 내 거야 아니면 옮아온 거야? 그 질문만으로도 언니는 다시 언니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남의 감정에 흔들리는 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언니의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거야. 그리고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언니가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해. 양양.